새벽 5시 구급대원이 반지하 철문을 부쉈습니다. 바닥에 노인이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 안 온도는 영하 2도, 손끝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온 건 구겨진 연금 통지서 한 장. 월 66만 원, 30년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1월의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구급차 한 대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갈랐습니다. 신고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반지하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철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문 열겠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녹슨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밀려나온 것은 사람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영하의 공기였습니다. 방은 얼음장이었습니다. 숨을 내쉬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구급대원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3평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천장 가까이 난 작은 창문에는 성에가 빼곡히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불도 없었습니다. 담요 한 장도 없었습니다. 낡은 회색 패딩 점퍼 하나만 걸친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가갔습니다.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의식 없습니다. 저체온 의심됩니다. 즉시 이송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구급대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노인의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톱 밑까지 검붉은 색이 번져 있었습니다. 동상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며칠째 이 추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스 계량기를 확인했습니다. 2달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전기도 끊겨 있었습니다. 이 방에는 아무런 여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겨울 영하의 방 안에서 이 노인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니,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진 것입니다. 구급대원이 노인의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지갑은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월 지급액 66만 원. 그것이 이 노인에 대해 알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일한 사람의 주머니에 남은 것이 그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노인을 들것에 올렸습니다. 노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한때 가족을 먹여 살리던 그 어깨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들것 위에 올리는 순간 바닥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갈색 수첩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야, 은지야. 아비가 미안하다. 그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글자 위에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인지 물 얼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들것을 밀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다시 울렸습니다.
새벽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반지하 방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낡은 수첩 한 권, 구겨진 연금 통지서 한 장, 깨진 가족사진 액자 하나. 그것이 박종수라는 사람이 63년 인생에서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는 어쩌다 이 차가운 바닥 위에 홀로 쓰러지게 된 것일까요?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과연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30년이라는 세월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것은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박종수는 33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경리부에 갓 입사한 해였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 김영자는 그의 30이었습니다. 작은 전셋집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퇴근하면 영자는 항상 현관까지 나와서 맞았습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나왔어.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 씻고 밥 먹어요. 그것이 매일의 풍경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큰아들 진호가 태어났습니다. 종수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벅찬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다짐이었습니다. 2해 뒤에 작은 딸 은지가 태어났습니다. 진호는 동생을 보자마자 작은 손으로 은지의 볼을 만졌습니다.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됐네, 우리 진호. 종수는 내 식구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매달 월급 봉투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용돈은 따로 타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이 있으면 라면 한 그릇으로 때웠습니다. 동료 최 반장이 말했습니다. 야, 종수야, 점심이 맨날 도시락이냐? 종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밥이 제일 맛있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종수는 아이들 학원비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앞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종수는 그저 묵묵히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봄이면 벚꽃이 피었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진호는 중학생이 되었고 은지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종수는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진호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은지를 목말 태웠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높다. 종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큰 거야. 그것이 종수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가족이 있었습니다.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웃음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도시락 4개를 쌌습니다. 종수 것, 진호 것, 은지 것, 그리고 본인 것. 종수는 그 도시락을 열 때마다 아내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칼질 자국이 선명한 거친 손이었습니다. 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좋은 거 하나 못 해주고. 하지만 그 말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은 깊었지만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대학에 갔습니다. 은지도 대학에 갔습니다. 등록금이 빠듯했습니다. 종수는 적금을 하나 깼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은 거예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벌잖아. 그 한마디가 종수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종수는 단 한 번도 회사를 쉰 적이 없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출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출근했습니다. 격리부 책상 앞에 앉아 숫자를 맞추고 장부를 정리하고 전표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만이 이유였습니다. 최 반장이 퇴근길에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회사에서 뭘 얻은 거야? 종수가 말했습니다. 월급 받잖아. 그거면 됐지. 최 반장이 웃었습니다. 종수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종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 월급이 끝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종수는 매달 조금씩 적금을 넣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8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퇴직금과 합치면 2억 원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종수는 그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이 내 노후의 전부라고 종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게 될지 이 시절의 종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종수의 나이 61. 회사에서 한 통의 서류가 내려왔습니다. 권고사직서였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종수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이 책상 앞에서 30번의 봄이 지났습니다. 종수는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아래 칸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종수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종수. 그 세 글자가 30년의 마침표였습니다.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 적금은 8천만 원, 합쳐서 2억 원이었습니다. 종수는 그 숫자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2억 원. 이것이 30년의 전부라고 종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면 노후는 버틸 수 있다고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종수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시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종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영자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뭐 좀 드실 거예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아니 됐어. 그것이 퇴직 후 종수의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아버지, 저 진호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종수는 반가웠습니다. 진호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종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진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확실합니다. 투자 수익이 보장된 겁니다. 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이 또 시작이구나. 진호는 예전에도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진호가 말했습니다. 2억이면 됩니다. 종수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2억이라는 숫자가 귀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종수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30년의 전부였습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아비 노후 자금이야.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3년이면 갚겠습니다. 제가 이번엔 진짜입니다. 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끊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진호한테 전화 왔지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응. 영자가 말했습니다. 돈 달라고 했지요.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노후예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진호의 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제 아이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 말에 종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종수의 급소였습니다. 종수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것만 보십시오. 3년 후에 3배입니다. 영자가 부엌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된다 했잖아. 진호가 어머니를 보지 않고 아버지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어주십시오. 종수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간절한 눈이었습니다. 적어도 종수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인데 한 번은 믿어봐야지. 그날 밤 종수는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진호한테 돈 주려고.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게 우리 전부라고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 돈 없으면 우리는 어떡해요?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들고 진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진호의 사무실은 강남 근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번드르르한 간판이 있었고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이 이 정도면 제대로 하는 건가 보다. 종수가 통장 2개를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전부 다 잘 써라.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종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종수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2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아직 그것이 영원히 사라진 돈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건넨 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종수는 매일 아침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진호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종수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쁜가 보다. 사업이 잘 되고 있나 보다. 종수는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말했습니다. 진호한테 연락 안 오지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바쁜가 봐. 영자가 말했습니다. 석 달째 전화 한 통 없는 게 바쁜 거예요.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진호의 사무실 주소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이 어두웠습니다. 종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옆 사무실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무실이요. 2달 전에 빠졌는데요. 종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2달 전이면 돈을 건넨 지 1달 만이었습니다. 종수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종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계음이 종수의 귀에 박혔습니다. 종수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이가 받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진호 사무실이 비어 있더라. 진호가 어디 있는 거냐?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종수의 가슴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영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영자가 내민 것은 우편물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종수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대출 상환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출금 5천만 원, 연체 이자 320만 원, 즉시 상환 요청. 종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적힌 이름은 박종수였습니다. 종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종수의 주민번호였습니다. 종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보? 종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대출 받은 적 없어.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종수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 달 전 종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대리인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대리인 이름은 박진호였습니다. 종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종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진호가 그런 거예요.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2억 원도 모자라서 아버지 이름으로 5천만 원을 더 빌린 것입니다. 종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나이에 빚쟁이가 됐습니다. 평생 남의 돈에 손 안 대고 살았던 사람이 아들 때문에 빚쟁이가 됐습니다. 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구나. 이게 다 내 탓이야. 영자가 종수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 집에서 웃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종수는 다시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기계음이었습니다. 종수는 11번을 걸었습니다. 11번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종수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종수는 그 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종수에게는 가장 무서웠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텅 빈 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진호가 나타났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종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은 석 달 전과 달랐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볼이 패여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지금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진호가 현관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종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은 왜 비어 있냐? 내 이름으로 대출은 뭐냐? 진호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종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억을 줬더니 5천만 원을 더 빌려 내가 사람이냐? 영자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진호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진호가 말했습니다. 사업이 안 됐습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사업이 안 됐다고. 그게 다냐? 진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종수가 다가갔습니다. 눈을 똑바로 봐라. 돈이 어디로 간 거냐? 진호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종수가 소리쳤습니다. 대답해라 이놈아. 그 순간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도박이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종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진호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맞았습니다. 근데 돈이 부족해서 투자금을 불리려고 온라인 도박을 했습니다. 종수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대출금도 거기 넣었습니다. 종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도박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30년의 월급이, 30년의 도시락이, 30년의 야근이
도박판 위에서 증발한 것입니다. 영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나쁜 놈아. 내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진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죄송하면 끝이야. 우리 노후가 날아갔는데 죄송하면 다야.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그 세 글자 앞에서 종수의 30년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갚겠습니다. 시간만 주십시오. 종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뭘로 갚을 건데? 진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뭘로 갚겠다는 거야?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종수는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예전에는 아들이 울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나가라.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종수가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했다. 진호가 일어섰습니다.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소파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영자가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종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 거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30년 모은 돈,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다 날린 거예요. 종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영자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종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종수는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장부를 넘기고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2억 원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 손으로 30년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종수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인지 후회인지 종수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진호는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번에는 영원이었습니다. 진호가 떠난 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종수와 영자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안방에 있었고 종수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밥은 따로 먹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집에서 오간 대화는 10마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종수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종수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영자가 말했습니다. 보이는 대로예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영자가 말했습니다. 3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살겠다는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종수에게는 더 무서웠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말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적금 넣지 말라고 했을 때도, 진호한테 돈 주지 말라고 했을 때도 당신은 항상 당신 맘대로 했어요. 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 싫어요. 하지만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영자는 그 말을 끝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혼 합의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수는 그 서류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한 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종수는 서명했습니다. 영자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이불 몇 개, 그리고 가족사진 액자 하나. 영자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은진의 집에 있을게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30년 부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종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재산이라고는 이 전셋집 보증금 뿐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반으로 나눴습니다. 영자에게 1,500만 원, 종수에게 1,500만 원, 5천만 원 대출은 종수 명의였습니다. 종수가 갚아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 66만 원, 대출 이자가 월 32만 원, 남은 돈은 34만 원이었습니다. 1,500만 원으로 종수는 반지하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 34만 원에서 월세 25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은 9만 원이었습니다. 9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밥값도 되지 않았습니다. 약값도 되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반지하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낡은 갈색 수첩. 방은 3평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창문은 천장 가까이에 있었고 밖에서 보면 땅바닥이었습니다. 종수는 방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내 팔자지 뭐. 종수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당뇨약이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종수는 약을 끊었습니다. 발이 저려왔습니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9만 원으로는 약 한 봉지도 살 수 없었습니다. 종수는 무료급식소를 찾았습니다. 교회 지하에 있었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종수 앞에 20명이 넘는 노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봉사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종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밥과 국을 받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리던 사람이 남의 밥을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사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국 더 드릴까요? 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종수는 급식소를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외투 사이로 찬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종수는 걸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30년을 일한 거야. 별 수 있나 이렇게 사는 거지. 반지하 철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그날부터 종수의 하루는 무료급식소와 반지하 사이를 오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반지하 생활이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종수의 몸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당뇨 약을 끊은 지 1달이 넘었습니다. 발끝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자주 흐려졌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지러웠습니다. 종수는 그래도 무료급식소에 갔습니다. 걸을 수 있을 때 먹어두어야 한다고 종수는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반지하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수는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아빠 나 은지야. 아빠 문 좀 열어봐요.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종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일그러졌습니다.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들어와. 은지가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3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이불도 없었습니다. 가구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낡은 담요 한 장과 수첩 하나, 그리고 연금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은지가 말했습니다. 괜찮은 게 어딨어요? 방이 왜 이렇게 추워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가스가 좀 밀려서. 은지가 가스 계량기를 확인했습니다. 멈춰 있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가스 끊긴 거예요. 이게 끊긴 거잖아요.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비닐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안에는 귤 한 봉지와 빵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밥은 제대로 먹어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급식소 가니까 걱정 마. 그 말에 은지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빠 제발 병원 한 번만 가세요. 얼굴이 왜 이래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약 안 먹어도 돼. 이 나이에 뭐.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이렇게 된 거. 종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너도 형편이 안 되잖아.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종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지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월 120만 원을 벌었습니다. 남편은 택배 기사였습니다. 둘이 합쳐도 월세 내기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한테 이건 아니잖아요. 종수가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괜찮다니까. 그 웃음이 은지에게는 더 아팠습니다. 은지는 방을 나서기 전 수첩을 보았습니다. 아빠 이 수첩 뭐예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은지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야, 은지야. 아비가 미안하다. 은지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빠 미안하다니요.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종수가 수첩을 가져갔습니다.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은지야, 이제 그만 가. 남편한테 혼난다. 은지가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방법 찾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종수는 은지가 두고 간 귤 봉지를 보았습니다. 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껍질을 벗겼습니다.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쉬고 달았습니다. 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은지가 있구나. 하지만 그것이 위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은지의 형편으로는 아버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종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빠 연락처 알아냈어요. 종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수진이 언니 친정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수진이 언니가 이상한 서류를 만들었대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서류?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치매 진단서요. 가짜로 만든 거래요. 종수의 귀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치매 진단서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아빠를 강제로 넣으려고 했대요. 그래야 대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종수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 그 생각이 종수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빼앗고 명의를 도용하고 이제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 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이미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글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알아낸 주소로 종수가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탔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종수의 다리는 버스 안에서도 떨렸습니다. 당뇨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종수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단지였습니다. 종수가 살던 반지하와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동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아버님, 종수가 말했습니다. 진호 있냐? 수진이 문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좀. 종수가 말했습니다. 비켜라. 종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수진이 비켰습니다. 종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돈 2억 5천을 도박으로 날린 아들이 따뜻한 아파트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이놈아. 진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여길? 종수가 다가갔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냐?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종수가 말했습니다. 아비는 반지하에서 가스도 끊기고 밥도 못 먹는데 너는 여기서 이렇게 살았냐?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수의 눈에 식탁이 보였습니다.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놈이 내 돈으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종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서는 뭐냐? 순간 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닙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뭐가 아니야? 내 이름으로 가짜 진단서 만들어서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한 거잖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해이십니다. 종수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해라고. 종수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은지가 구해준 치매 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오해냐?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치매 환자가 되면 대출 책임을 안 져도 되지. 그래서 만든 거 맞지.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수진이가 혼자서 한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수진이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시킨 거잖아.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야, 지금 무슨 소리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대출 책임 피하려고 진단서 만들자고 한 거잖아. 진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종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다. 내가 30년을 먹여 살린 아들이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진호야. 진호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너 그 돈 도박으로 다 날리고 아비 이름으로 대출 받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종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됐다. 더 이상 듣기 싫다. 종수는 돌아섰습니다.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진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종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진단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종수가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용 안 한 게 아니라 은지가 막은 거지. 종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서 종수가 말했습니다. 진호야, 너는 아비한테 돈만 뺏어간 게 아니야.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뺏어갔다. 내 인생을 뺏어갔어. 문이 닫혔다. 복도에 선 종수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종수가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종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끝난 것입니다. 종수는 1층에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연금 통지서가 만져졌습니다. 월 66만 원. 그것이 남은 전부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종수가 탔습니다. 창문에 기대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종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진호의 아파트를 나온 뒤 종수는 반지하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골목길을 걸어 철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종수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만 있었습니다. 종수는 그 어둠 속에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감아도 떠도 보이는 것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종수는 무료급식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감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당뇨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바닥에 누운 채 수첩을 꺼냈습니다. 볼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수는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야, 아비가 너한테 돈을 준 게 후회되는 게 아니야. 아비가 후회하는 건 너를 그렇게 키운 거야. 은지야, 내가 와줘서 고마웠다. 귤이 맛있었어. 미안하다. 아비가 해준 게 없어서 영자에게 30년 동안 고마웠어.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종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볼펜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바닥에 작은 네모를 만들었습니다. 종수는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33에 입사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영자에게 건네던 그 봉투, 진호가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울던 그 밤, 은지를 목말 태우고 공원을 걷던 그 봄,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지만 다시 살아도 똑같이 살았을 거야. 가족을 위해 사는 것 말고 종수는 다른 삶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종수의 전부였고 그것이 종수를 이 바닥에 눕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1월의 가장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방 안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종수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손끝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첩이 가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금 통지서가 주머니에 구겨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같은 시각, 은지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전날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새벽에 어디가?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가야 돼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전화 안 받는다고. 매번 이럴 거야. 은지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반지하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나 은지야.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아빠 문 열어봐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은지가 문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은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아버지가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도 없이 낡은 패딩 점퍼만 걸친 채 은지가 달려갔습니다. 아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이었습니다. 손끝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아빠 제발.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가 눌리지 않았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반지하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올 거예요. 종수의 몸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아버지의 가슴 위에 놓인 수첩을 보았습니다.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와줘서 고마웠다. 귤이 맛있었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마요 제발. 새벽 5시 사이렌 소리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이 철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의식 없습니다. 저체온 의심됩니다. 즉시 이송합니다. 같은 새벽이었습니다. 같은 반지하였습니다. 같은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왜 이 차가운 바닥에 홀로 쓰러져 있는지를.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종수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체온이 33도였습니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은지가 말했습니다. 내 딸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체온 상태가 심각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괴사가 진행 중입니다. 은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종수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아빠 응급실이야. 빨리 와.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가 받았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쓰러졌어요.
응급실이에요. 전화 너머로 영자의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한참 뒤에 영자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지는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진호도 오지 않았습니다. 은지 혼자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왼쪽 발가락 2개를 절단했습니다.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은지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종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은지가 다가갔습니다. 아빠. 종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지를 보았습니다. 은지야. 종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수술 잘 끝났어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종수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은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아버지 옆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되었습니다. 영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진호도 오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안 오냐고, 진호 왜 안 오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은지가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반지하에서 가져온 가방 안에 수첩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첫 장에는 진호야 은지야, 아비가 미안하다. 중간에는 매일의 지출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밥, 병원비 없음, 약값 없음, 가스비 밀림, 월세 밀림,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종수는 매일 남은 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 66만 원. 이게 30년의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까. 은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복도로 나가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종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맑았습니다. 종수는 그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종수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입모양은 이렇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것은 아내에게인지, 아들에게인지, 딸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종수 63, 30년을 일했습니다. 월 66만 원을 받았습니다. 2억 원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내에게 떠남을 당했습니다. 반지하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은지가 올 때를 빼면 언제나 혼자입니다. 종수의 수첩은 은지의 가방 안에 있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월 66만 원. 이게 30년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박종수라는 사람이 이야기였습니다. 화해는 없었습니다. 해결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수첩 한 권과 구겨진 연금 통지서 한 장, 그리고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차갑고 맑은 겨울 하늘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설정 부탁드려요.